어느 주말, 이른 아침. 엄마, 오늘도 새벽에 나갔다 온 거야? 요즘 날씨 추워서 위험하다니까. 이런 날은 집에서 늦잠도 자고 좀 쉬지. 이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매일같이 나가다 하루 쉬면 얼마나 몸이 쑤시는 줄 알아? 나이 먹어서인지 아침잠도 없어지고 새벽부터 눈 떠지는 걸 어떡해. 운동도 할 겸 동네 한 바퀴 돌다 오면 몸도 개운하고 좋아. 내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산다니까. 신발을 감춰놔도 어떻게든 찾아서 나가니 어떻게 말리겠어. 남들이 보면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는 줄 알겠다. 교사인 딸내미에 회계사인 사위까지 있는데 왜 자꾸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누가 돈 벌려고 그런다니. 집에만 있으면 사람 늙는 거 한순간이잖아. 가뜩이나 혼자 사는 거 걱정낸다고 같이 살자 해서 너희 집 와 있는데 금방 늙기라도 해봐. 얼마나 짐이 되겠어. 나는 늙어서도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 싫다고 해도 꾸역꾸역 데려오는 바람에 같이 살곤 있지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이게 엄마의 마음이야. 알겠어? 남들이야 뭐라 생각하든 간에 내가 운동 삼아 폐지 주고 다니면서 몸도 건강하고 동네도 깨끗해지니까 보기 좋잖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데.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딸. 그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걱정 마. 나도 장모님이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둘 다 출근하고 나서 얼마나 혼자 심심하시겠어. 그런 틈나는 시간에 운동 삼아 가볍게 다니시기로 약속하기도 했고 장모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해드려야지. 대신 장모님 다치시거나 힘든 모습 보이면 그때 내가 먼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썩내지 말고 웃으면서 밥 먹읍시다. 에? 어쩜 우리 노서방은 음식도 이렇게 뚝딱뚝딱 잘 만들까? 내가 차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얻어먹기만 하니 원. 사람들이 아들 아니냐면서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나이보다 노서방이랑 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엄마라고 부를까요? 솔직히 저도 거울 볼 때마다 장모님 얼굴이 보여서 깜짝깜짝 놀란 적 많아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아들이라고 하고 다녀요. 장모님이랑 모자처럼 보인다면 저야 좋죠. 아유, 내가 정말 복이 넘치게 많은 사람이다. 나이 아빠 일찍 떠내보내고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안 해본 일 없이 바쁘게 살았잖니. 같이 시간 보내주지도 못하고 거의 혼자 큰 거랑 다름없는 딸이 잘 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엄마를 이해해주고 이렇게 아들 같은 사위까지 옆에 있어주니 요즘은 참 덜 나위 없이 행복해. 옛날 얘기는 왜 또 하고 그래. 아휴, 엄마가 새벽엔 폐지 줍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도 또 일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도 꼬박꼬박 밥 챙기고 등하교할 때 시간 맞춰서 와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혼자 걷다고 할 수 있겠어? 엄마가 날 위해 고생하고 얼만큼 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애들과 똑같이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덕에 이렇게 꿈이었던 선생님까지 되고 남편도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그치 여보? 그럼 당연하지. 저는 장모님이 제일 존경스럽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는걸요. 나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건 정말 누구보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단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는데 전 나이 볼 때마다 이렇게 현명하고 심성 착하고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건 다 장모님께서 한없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하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힘이 돼주고 기댈 수 있는 자식이 돼서 받은 사랑 돌려드릴 거니까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아셨죠? 참 나도 주책이지.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 두 사람 모두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럴 때마다 사돈 생각이 나서 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영 끊고 산 지가 벌써 5년이 다 돼가잖니. 나 정말 괜찮으니까 나이 네가 먼저 연락드려.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시겠어? 노서방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은 따로 있는데 나한테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천륜을 어떻게 끊겠어. 안 그래? 내가 영 끊자고 한 거 아니라 오빠가 한 거야.
물론 나도 한계치까지 오긴 했었지만 오빠가 먼저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큰 사달이 났겠지. 날 무시하는 건 상관없지만 엄마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엄마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랑 산다 하니까 무슨 일 하냐고 여쭤보시길래 당당하게 지금은 폐지 줍는 것만 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항상 만날 때마다 눈치 주고 비꼬고 나 단 한 번도 엄마가 폐지 주우러 다니는 거 창피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부심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결혼식 날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엄마 무시하는 모습 보게 된 후로는 충격받아서 뭘 할 수가 없었어. 내 머릿속에선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맴돌고 있었으니까 결혼식 내내 표정 관리하기도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시댁 갔는데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친구들한테 폐지 줍는 연 밑으로 들어갈 돈 생각하니까 아까워 죽겠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 누가 봐도 삶이 불우하니까 먹여 살리란 거 아니겠냐면서. 나 그런 말씀 들으면서까지 어머님 모실 자신 없었고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오빠가 먼저 연 끊자고 해서 이렇게 산 거야.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나이랑 장모님께 면목 없습니다. 저도 이만큼 충격적이고 정이 떨어지는데 나이는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라 해도 아닌 건 아니라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니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해도 모자랄 판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 비교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와이프와 장모님 되실 분한테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연애를 오래 해서 식을 늦게 올렸었지만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런 말이 오갔으니 내가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는 더 많았겠죠. 기른 기색 없이 절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아줬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나이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올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연 끊게 됐으니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전부터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건 틀린 결정이 아니에요, 장모님. 그래,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다만 그래도 지금 식 올린 지도 5년이 지났잖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일 후에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 그러보니까 사돈처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다던데. 우리야 그렇다 쳐도 노서방 자네까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나희야 외동이라 잘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 동생이 상견례도 참석 안 하면 되겠어. 폐지를 줍는다는 건 어찌됐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떨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오해들은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잘 지내. 암만 그래도 자네 엄마고 나희한텐 시어머니잖아, 어? 그건 걱정 마. 어머님이랑 연을 끊고 살 뿐이지 아가씨랑은 계속 연락하고 만나왔으니까. 아가씨부터도 어머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면서 이런 결정 내린 게 100% 잘한 거라 그러더라. 요즘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만약에 시어머님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소리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 난다면서 나한테 사과까지 했어. 아가씨가 한 잘못도 아닌데. 아휴, 그렇지 않아도 2주 뒤면 아가씨 결혼식이라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머님 뵙고 웃을 자신은 없고 사돈 되실 분들한테 사정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복잡하다. 아이, 복잡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하지 마. 당신이 불편하다면 나만 다녀오면 되니까 편한 대로 해. 혜원이도 다 이해하고 안 와도 된다 그랬잖아. 매부랑 나중에 시간 맞춰서 따로 만나자 하기도 했고. 혜원이도 결혼식 때문에 괜히 얼굴 볼 일 만든 건 아닌지 걱정하던데 우리 때문이라면 참석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아가씨 결혼인데 어떻게 그래. 그건 아니지. 아가씨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같은 교사라 그런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니 하면서 잘 따르고 서로 고충에 대해 많이 얘기 나누기도 했고 아가씨랑은 정이 많이 쌓여서 꼭 직접 보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아휴, 그냥 같이 가자. 어차피 손님들 때문에 내가 왔는지도 모르실 테고 밥은 안 먹더라도 인사는 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다. 말이야 이해한다 괜찮다 해도 사람 심리가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괜히 엄마 때문에 오빠랑 언니까지 결혼식에 못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은 같이 나눠야 배가 된다는데 결혼식에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니. 정신없어서 시부모님이랑 화해하진 못하더라도 인사라도 드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한들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참석해야 할 자리는 참석했다는 눈 인사라도 하고 오면 좋지.
아이, 나도 이참에 사돈 좀 만나보고 싶은데 같이 가면 안 되나? 어? 엄마가 거길 왜 가? 또 무슨 소리 들으려고. 우리도 어차피 잠깐 인사만 하고 올 건데 엄마까지 갈 필요 없어. 무엇보다 엄마랑 어머님이랑 또다시 얼굴 보게 만들기 싫어서 이렇게 연까지 끊고 살는 건데 제발로 거기를 왜 찾아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 일과 얘기들로 생긴 일들인데 내가 직접 겪거나 들은 건 하나도 없잖니.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전에 들은 얘기들로 나까지 이러고 있으니 너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게 심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아무리 연을 끊고 살았다 한들 내가 지금 너희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사돈 처녀가 나한테 싹싹하니 잘하기도 했고 어른으로서 새로운 앞날을 축하해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너희가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언제까지고 니들 뒤에 숨어서 피하기만 할 수는 없잖니.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직접 겪고 해결하고 만약 오해로 생긴 일이라면 풀 수 있게끔 하려는 거니까. 엄마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니 사돈도 많이 변했을 거고 설령 변하지 않았다 해도 딸의 결혼식에서 지켜보는 눈들도 많을 텐데 안 좋은 모습 보이게 하겠니? 부모라면 자식이 창피할 일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장모님, 그냥 지금처럼 계셔도 저희는 아무렇지 않은데 괜히 가셔서 또 무슨 곤욕을 당하실 거 걱정돼요. 저도 혜원이 결혼식이고 혜원이 시부모님 앞에서까지 막무가내로 그러진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유 참 괜찮다니까 그래. 막말로 내가 어른인데 이런 일 하나 해결 못하겠어? 자네는 날 지켜줘야만 할 것 같은 장모님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나도 꽤나 많은 일을 겪었고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나를 잘 키운 사람이야. 내 앞에서도 그런다면 참고만 있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 아, 여보 그만해. 엄마가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진작부터 가겠다는 마음 먹고 있었던 거라 우리가 무슨 말해도 안 바뀌어. 어차피 금방 갔다 올 생각이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만 무슨 일 안 생기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돼. 엄마 말대로 같이 갈 테니까 괜히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아가씨만 보고 오는 걸로 하자. 어? 아유 얘도 참. 알겠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만 할 소리를 꼭 그렇게 돌려서 해야겠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사돈이랑 문제 일으킬 생각도 없고 그저 너한테 친동생처럼 잘 따라주고 또 시댁 식구들 중에서 너 챙기는 사람 사돈처녀뿐이니까 집안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가겠다는 거니까 괜한 걱정 좀 하지 마려. 아유, 얘기가 길어졌네. 내가 밥 먹은 거 치울 테니 두 사람 나가서 영화 보든 뭘 하든 데이트 좀 즐기고 와. 겨울이어도 해도 쨍쨍한 게 공기가 좋더라. 날씨 좋은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다녀와. 알겠지? 그럼 저희랑 같이 나가요. 대시 치우면 금방이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나들이나 갈까요? 장모님이랑 나이 결혼식 때 입은 옷도 살 겸 쇼핑하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 이왕 갈 거면 엄마 옷도 사야지. 누가 봐도 고귀한 여사님처럼 보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줄 거니까 치우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갈 준비해. 야, 얼른. 아유 참 부부끼리 좋은 시간 보내려니까 꼭 나까지 데려가려 해. 아유 너희를 누가 말리겠니. 그럼 날이랑 사위가 이쁜 옷 사준다는데 거절하지 말고 같이 나가볼까? 2주 뒤 주말.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셔요? 영 끊고 산지 오래돼서 결혼식 올리는 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나 보네요. 이런 자리에 온다고 오늘따라 화장을 꽤나 두껍게 올리셨나? 멀리서 보고 긴가민가 해서 아는 척해도 되는지 한참을 망설였잖아요. 나이도 왔구나. 오랜만이네. 자기야, 우리 혜원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생각하고 살았어도 결혼식은 올 것 같았어? 하나뿐인 오빠네 부부가 코빼기도 안 보이면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겠니? 일단 왔으니까 혜원이한테 인사부터 하고 와. 우리 혜원이랑 매부한테 인사하고 금방 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신경 쓰지 뭐. 사돈 어른들께도 미리 인사드릴게. 에휴, 일단 아가씨께 인사드리고 올게. 가자, 엄마. 어머, 언니. 사돈 어른도 오셨네요. 안 오셔도 이해하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만나자고 오빠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진짜 결혼식장에서 볼 줄은 몰랐는데.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 진짜 너무 이쁘다. 아무리 봐도 서방님께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냥 확 내가 끼고 살까? 농담이고 밖에서 사진들 쫙 봤는데 둘이 잘 어울리더라. 선남선녀가 따로 없던데 아가씨라면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원래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나랑 오빠만 와서 짧게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꼭 얼굴 보고 직접 축하해주고 싶다 해서 같이 왔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사돈 처녀. 정말이지 천사가 따로 없네. 이렇게 이쁜 딸 시집 보내서 사돈께서 많이 서운하시겠어.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연락할 도리가 없어서 인지해야 전하네요. 우리 나희 정말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나한테도 만날 때마다 싹싹하게 해줘서 늘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똑부러진 사람이라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서 다른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날은 축하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으니까 주책맞게 따라왔어요. 에이, 주책맞다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돈어른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동안 사돈어른 뵐 기회가 없어서 속으로 내심 속상했었는데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사돈어른께서 만날 때마다 저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셔서 저도 자연스레 잘 따를 수밖에 없었는걸요? 저희 오빠가 워낙에 무뚝뚝한 성격이라 결혼하고 잘 살지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아내 바보, 장모님 바보가 될 정도면 언니랑 사돈어른께서 정말 잘해주시고 좋은 분들이란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처음 뵀을 때부터 저희 오빠랑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아유, 아가씨, 오늘 좋은 날인데 괜히 옛날 얘기 꺼내지 말죠, 응? 아가씨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축하받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결혼식 잘 마무리하고 서방님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뵙지 않으면서 산다 해도 아가씨랑 우린 연락 주고받으면서 잘 지냈었잖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은 앞날만 생각하자. 그러길 바래서 이렇게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알겠지? 알겠어요, 언니. 요즘 제가 직접 결혼하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면서 언니랑 사돈어른께 죄송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얼굴 뵙고 싶은데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먼저 연락도 못 드려서 시끝나면 꼭 연락하고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왕 오신 거 여기 밥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세요. 아셨죠?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우리 나이한테 이런 친동생 같은 사람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돈 처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신부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시간을 너무 뺏었나 보다. 우리 이만 나가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좀 이따 봐요. 사돈 처녀 결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해요. 정말 웃기지 않아, 최서방? 이래서 사람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팔자가 피는 거라니까. 폐지 주워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딸내미 하나 잘 키워 이런 호강을 누리는 거잖아. 세상에 말이 좋아 사돈이고 우리 진우한테 장모님이지. 남들한테 폐지 줍는다면 뭐라 생각하겠어. 자식들이 그렇게 말려도 꾸역꾸역 새벽마다 나간다는데 자식들 얼굴에 똥 칠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폐지가 좋나? 폐지판 돈 모아서 고물상이라도 차리라는 거야 뭐야? 치서방 자네는 장모인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 외부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이나 하려고 사람 붙잡아 세워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엄마랑 연까지 끊고 사는데 아직도 그딴 말이 나와? 어머머, 얘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렇잖아. 힘들게 키운 딸내미가 교사고 사위는 회계사인데 뭔 돈이 궁하다고 그렇게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 궁상을 떨어. 니들은 나더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지금 이 꼴을 봐라. 내 말대로 됐잖아. 폐지를 줍네 마네 파네 마네 이러면서 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있다고 티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니들 집에 얹혀 살면서 편하게 의식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호강이지? 야, 너도 모르게 예전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니까. 말이 좋아 의식주지.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돈인데 결국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니네 장모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엄마만 나쁜 사람 만들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년이나 지났는데도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아들의 며느리가 연까지 끊고 나갔으면 똑같은 잘못은 하지 마셔야죠. 아직도 어머님이 뭐 잘못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아가씨 결혼 축하해주러 온 사람을 망신 줘야 어머님 속이 풀리시겠어요? 정말 어머님이란 사람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가 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가씨고 뭐고 여기 안 왔을 텐데. 시간이 지난 만큼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거라 기대한 제가 멍청했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신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오라버니 밑에서 자랐다 해도 그렇지 얼마나 예의가 없으면 부모를 등지고 영 끄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큰소리를 떠들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장난까지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더니 지금 혜원이 결혼식까지 망치려고 하는 게냐? 혜원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기나 해. 가뜩이나 똑같이 사돈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격 차이가 나는 것도 언짢은데 누가 반긴다고 폐지 줍던 양반이 여길 찾아와. 아빠! 그동안 가만히 있길래 아빠는 좀 다른 거 보다 했는데 역시 아빠도 엄마랑 똑같네. 격 떨어지는 건 장모님이 아니라 엄마랑 아빠야. 우리 이럴수록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이딴 사람들이 가족이란 게 싫어서 영국구 살았던 건데 제발로 여길 찾아온 내가 병신이지. 혜원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우리가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매부 앞에서 이 난리 피우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나이랑 장모님이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도 나랑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나를 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손절 쥐고 도망갔다고. 형님, 저 괜찮으니까 그만 진정하세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고정하시고요. 지금 보는 눈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란 계속 피워봐자 좋을 게 없잖아요. 예?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어려운 발걸음 하셨을 텐데 예전 일은 일단 묻어두시고 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 괜히 소란 피워서 미안하네요. 우리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왔대지만 만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사돈 전이한테 인사는 했으니까 우리 이만 가볼게요. 갈 테니까 사돈도 이제 그만 노여워하시고 사돈 처녀 위에 오신 분들 챙겨주셔요. 와서 죄송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잠깐만. 가긴 어딜 가요? 사람이 할 일은 하고 가야지. 반가워서 인사가 격해진 것뿐인데 우리 불쌍한 척하면서 돌아가면 어떡해요? 뭐 간다면야 말리진 않겠다만 가는 길에 저희 집에 폐지 모아둔 게 있는데 좀 치워주세요. 버리려 할 때마다 사돈 생각이 나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한테는 폐지 한정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 제가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나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사람이 주워가기 전에 우리 사돈한테 먼저 드려야죠. 안 그래요? 모아둔 지 좀 돼갖고 꽤나 무게가 나갈 거예요. 애들 차도 있겠다. 가시는 김에 좀 쉬러 가서 돈 버는데 보태세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님 종이에요? 왜 어머님네 쓰레기를 저희 엄마더러 치우라 말아요? 미치셨어요? 아가씨 생각해서 분해도 그냥 참고 가려 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시잖아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머니께 이런 무시당하려고 여기 온 줄 아세요? 그러는 어머님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시길래 직업 갖고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시는데요. 어머님도 결국엔 집에서 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살림하는 전업주부시잖아요.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이 점점 주니까 자식한테 용돈 빌미 삼아 돈 받아 쓰는 거 모르는 줄 아셨어요?
말이 좋아. 에어컨 회사 부장이지. 설치팀으로 좌천당한 지도 오래고 요즘엔 영어마저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요. 언제 잘릴지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어린 상사나 후배들한테 굽신거리느라 허리 필 수 없다면서 저희 엄만 그거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주름 잡으시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어디서 행패야. 네가 봤어? 네 시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는지 세우는지 네가 봤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그딴 말을 지켜려. 야, 이 나이에 그런 큰 회사에 몸담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나 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이되는데 그동안 숭숭장구하다가 잠깐 주춤할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자식한테 돈 받아 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누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까봐? 참나. 이렇게 발끈할 시간에 그렇게 잘난 니네 엄마한테 좋은 향수나 사드려. 암만 화장하고 비싼 옷 걸치면 뭐해? 얼마나 배지를 주었는지 손은 다 갈라져서는 지나가기만 해도 배지 특유의 그 쩐내가 진동을 하는데 거칠에만 그럴싸하게 바꿔서 뭐 할 거냐고. 안 그러니? 이것도 내가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충고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곁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 가족도 뭐 가족 나름이어야 가족 취급을 해주지. 막말로 가족이면 서로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도 사돈으로 받아들이고 내 아들이 그만큼 먹여 살리면 됐잖아. 그럼 뭐라도 되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건 없으니 원. 이래서 없이 사는 사람보다 있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손해내는 거야. 우리 최서방 봐라. 응? 아버지가 글쎄 유명한 건축사무소 대표이신데 이번에 새로 건축하는 상가에 들어갈 시스템 에어컨을 싹 다 네 시아버지한테 맡겼다니까. 곧 시공 시작하면 회사에서 입지다 주는 건 한순간이야. 알아? 이렇게 도움 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만 받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서 좋은 말이 나갈 수나 있겠니? 잘하는 폐지 수거에 가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이 정도 내야 사돈도 체면치레를 할 거 아니니? 애써 생각해준 거구만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면 단줄하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애들 결혼식에서도 무식한 거 티내더니 이젠 딸 결혼식까지 망치려고 작정했나 보네요. 그래요. 나 아직 폐지 줍고 다닙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피해 준 거라도 있어요. 이날 이때까지 내 손으로 직접 돈 벌어서 딸 키우고 좋은 남자랑 결혼도 시켰어요.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는 일이겠지만 나 한 번도 부끄럽다 생각한 적 없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결혼 선물로 차도 사줬고요. 그러는 당신들은 애들 결혼할 때 뭐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뿐이지 터무니없는 예물만 요구하고 땡전 한 푼 도움 주지도 않았으면서 애들 모은 돈으로 결혼식 올리고 직구해 사는 동안 뭐 하셨냐고요? 부모면 부모답게 결혼식 축의금에 손은 대지 말든가. 시 끝나자마자 자기 손님들 몫은 따로 떼달라면서 들어온 축의금까지 가져갔으면서 이제 와서 뭐 하신 게 있다고 격이 떨어지니 도움이 되니 안 되니 그딴 소리를 늘어놓습니까? 같은 부모로서 아무리 모자란 부모라도 천류는 끊는 게 아니니 어떻게든 다시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영 끊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암만 못 배우고 폐지나 주었던 저주자도 자식한테 짐은 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된 게 자식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쪽팔리게 만들어요. 오죽하면 자식이 연을 끊고 나갔을까. 짐승도 자기 잘못을 알고 고치는 마당에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른다니. 애들이 연 끊고 살길 잘했네요. 이렇게 살다간 하나 남은 딸마저 연을 끊을 테니 잘 나신 사위 도망가기 전에 무식한 티 좀 그만 내세요. 사돈처녀 시아버지 도움이라도 있어야 회사에 계속 못 묻히고 있을 거면 얌전히 차리고 있으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김정화 씨 맞으신가요? 아까 지나가실 때부터 긴가민가 있었는데 소리치는 목소리 들으니 맞는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어요? 사돈께서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저희 아들 장모 되는 분이신데 이만 집에 가신다 하셨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움에 목소리가 격양됐던 것뿐인데 저희 말투가 원체 틱틱거려서 남들이 자주 보면 다투는 줄 알았겠지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돈께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신경 쓸 일 아니라면서 이렇게 예식장에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하객들도 많은데 지금 거진 1시간 동안 큰 소리가 오가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아들까지 옆에 세워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주인공인 신랑을 들러리 마냥 옆에 세워서는 싸움이나 짓거나게 만들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이분과 할 말이 있으니 사돈이나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하네요. 김정화가 제 이름은 맞는데 누구신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아무튼 간에 아드님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와서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 곧 갈 예정이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다뇨.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다시 만나기를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김정아 씨께 큰 빚을 졌잖아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연락처 하나 남겨주질 않으셔서 어찌나 답답했던지. 제가 이렇게 살아서 아들 장가가는 거 보게 된 건 다 김정아 씨 덕분인걸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죄송한데 무슨 빚을 지셨길래 이렇게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사돈께서 모르시나 본데 폐지 줍는 사람이라 손이 거칠어요. 보이지 않는 세균도 많을 테고. 사돈처럼 귀하신 분이 막리라는 손을 잡다가 상처라도 날까봐 걱정되네요. 예, 나야. 엄마 모시고 이만 돌아가렴. 축하해줘서 고맙고 보다시피 우리가 좀 바빠서 배웅은 못하겠구나.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이분께 알아 말아야? 당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기 싫어도 저절로 들렸거든. 그 덕에 아까부터 무슨 말이 오갔는지 다 아는데 적당히 좀 하지. 나도 내 기준에서 당신네들이 우리 아들의 장인 장모를 흡족해서 결혼 허락하고 일 도와주는 거 아닌 거 모르나? 나도 내 아들이 좋다니까. 내 며느리가 될 혜원이가 마음에 들어서 하자인 부모도 안고 가려 했던 건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김정아 씨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거칠단 이 손으로 날 구해주신 분이고 내가 한평생을 다시 만나길 바래왔던 은인이시니까 더 이상 함부로 대하는 꼴은 못 봐요. 20년 전 추운 겨울 새벽 출근하는 길에 아내가 숨을 안 쉰다는 어린 정민이 전화 받고 손발이 떨려서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때부터 혼이 나가면서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치일 뻔한 사람이 김정아 씨인데 정아 씨는 오히려 쓰러진 나를 병원까지 데려갔고 운전할 줄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차까지 치워줬죠.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저는 쉽사리 깨어나지를 못했고 정신을 잃은 순간에도 정민이가 걱정되는지 정민이 이름을 되뇌기만 했더더군요. 제 핸드폰으로 회사 직원과 통화한 후에 저희 집으로 가 정민이를 다독여줬고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회사 비서와 같이 가족들한테 연락 돌리는 등 장례 치를 수 있는 준비도 다 해줬습니다. 아빠란 사람은 쓰러져 있고 정민이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막막했겠습니까? 몸이 약하던 엄마가 갑자기 자기 옆에서 숨을 거뒀으니 승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자사고 낼 뻔한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쓰러져 있는데 누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겠습니까? 김정아 씨가 없었다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갔을 수도 없었고 아내가 떠나는 길에 정민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할 뻔했지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운전을 하실 수가 없어서 폐지 주울 때 끌고 다니셨던 수레에 절치고 병원까지 가시느라 땀으로 옷이 다 젖고 손에서 피가 나셨다더군요. 어떻게든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성함 말고는 남겨놓으신 게 없어서 그 동네를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어머 세상에. 그때 그분이 그럼... 저도 집에 딸이 있는 입장이라 급하게 가느라 연락처는 남길 생각도 못했어요.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생각했었고 아이는 괜찮은지 일은 잘 마무리됐는지 쓰러지신 후엔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었어서. 상황도 상황이고 좋은 일도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지났어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서 한동안은 계속 걱정했었는데 제품에 안겨서 울던 아이가 이렇게 잘 커져서 결혼도 하고 참 대견하네요. 이렇게라도 얼굴 뵙고 괜찮은 모습 봐서 다행이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는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시...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실까요? 사돈, 지금 가시길 어딘 가신다는 거예요. 결혼식 시작이 곧인데. 사돈이 어려우실 때 큰 도움을 주신지도 모르고 제가 신뢰를 범했나 보네요. 사돈,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그렇지. 이런 게 운명 아니고서야 뭐겠어. 20년 전이면 우리 애들도 다 어렸을 텐데 그런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까지 되다니. 역시 이래서 가족은 가족이라니까. 나이야, 엄마 모시고 식장으로 들어가자. 이제 곧 식이 진행될 텐데 가족이면 나같이 앉아서 보고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양식 나오는 곳으로 예식장 잡은 거니까 밥도 먹고 가고. 기가 막혀서. 그렇게 대단하신 사돈이 알고 보니 저희 엄마를 은인으로 삼았으니 이제라도 잘 보여야겠다 싶나 봐요. 같은 사돈인데 폐지 줍는다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이 있거든요. 남들이야 무시할 직업일진 몰라도 늙기 전까진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삼아 새벽마다 나가고 싶고 내 손이 거칠수록 동네가 깨끗해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사람들도 덕분에 쓰레기가 굴러다니질 않아서 살기 좋단 말 해줘서 뿌듯하기도 하대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이라 급히 도움이 필요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싶어서인지 계속 나갈 거라고.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언젠간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강약약강이 얼마나 창피한 건지 제발 좀 깨닫고 쪽팔린 줄이나 아세요. 도저히 두 분 얼굴 보고 축하는 못 해주겠네요. 아가씨한테 연락해서 따로 만나자고 할 테니까 시간 가족끼리나 보세요. 어차피 저희야 연 끊고 사는 사이인데 다 같이 둘러앉아 봐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자, 엄마. 며칠 뒤 이른 아침. 아니, 두 분이 이 새벽에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사돈, 사돈,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예? 진짜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저라도 이 사람을 말렸어야 되는데 한술 더 뜨다니. 결혼식장에서 기분 많이 나쁘셨죠?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소한 것에도 토라져서는. 진우랑 나이가 저희와 연 끊겠다고 간 뒤로 사돈만 챙기면서 잘 사는 모습에 괜히 질투가 났었나 봐요. 뭘 잘못했는지 먼저 깨달았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맞아요. 같은 부모인데 사돈은 챙겨주고 저희는 나몰라라 하는 게 싫어서 괜히 폐지 줍는다는 걸로 꼬투리 삼아서 모진 말들 내뱉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딱 한 번만 사람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니, 다짜고짜 새벽에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그게 사돈이 가시고 나서 어디저디 식은 진행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들 스냅이니 뭐냐 하면서 핸드폰으로 영상 찍잖아요. 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저희 물론이고 회원이 시댁 식구들한테도 이미 다 돌렸는데 저희가 사돈한테 무례를 저지른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날로 전화가 와서는 정말 실망이고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라 불리기 싫다면서 없는 사돈이 셈치고 각자 살자 그러더라고요. 혜원이도 부모님이 창피하다면서 안 보고 살고 싶으니 아버님 마음대로 알아있다고. 그쪽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지인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온갖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사과드리러 온 겁니다. 사돈이 새벽마다 나가시니까 나가시기 전에 얼굴 뵙고 싶어서. 아가씨가 오래 참으신 거죠.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연 끊고 살겠다고 했을 때 아가씨도 그러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 혼주석을 비워둘 순 없으니 그때까진 참겠다고 했는데 자기 결혼식장에서 이런 무례를 저지른 부모를 어떤 자식이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겠어요? 아휴, 돈이 무섭긴 무섭나 보네요.
여기까지 찾아와서 자존심 버리고 무릎 꿇고 비는 걸 보니 가족도 싫고 사돈되기도 싫다고 계약까지 엎었나 보죠? 떠벌리길 좋아하시는 분이 회사에 그런 큰 계약을 비밀로 하셨을 리도 없고 이미 소문은 날 대로 났는데 갑자기 일이 엎어지니 똥줄 타니까 저희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 역시 우리 나이가 선생이라 그런지 똑똑하구나. 아, 그래. 여기까지 온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으마. 사돈이 계약을 얻겠다고 하셨고 우리 회사에선 이미 제품까지 준비가 된 이상 그냥 물을 수가 없대는데 가운데서 아주 죽을 맛이야. 원래 결혼이라는 게 부모들의 행사라 우리 회사 사람들도 꽤 많이 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는 하나같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위약금을 물던 사표를 쓰든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놨어. 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 나락가게 생겼다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랬는데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니. 여기서 회사까지 잘리게 되면 자식들은 다 영 끊겠다 난리지. 돈 생길 구멍은 없지. 네 시어머니랑 나랑 손가락만 빨고 살게 됐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반성하고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최 대표님께 말씀 좀 잘 드리면 안 되겠니? 예, 사돈 안 될까요? 우리 혜원이랑 진우를 봐서라도 저희 좀 살려주세요. 예. 안타깝게도 전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최 대표님께 도움을 드리지도 않았고 설령 들어주시겠다 하더라도 제가 싫어요. 없이 살아봐야 돈 한 푼에 감사함을 알고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코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려 등 떠밀리듯 사과하러 오신 거지. 정말 반성을 할 거였음 결혼식장에서 5년 만에 만났을 때 사람 면전에 대고 개무시하지 않으셨겠지요. 만약 최 대표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전 그냥 사돈처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고 할 거예요. 또 서방에 이어 사돈처녀까지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할 정도면 당신들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꽝이었는지 아실 테니 긴 말 필요 없겠죠. 제가 폐지 줍는 일을 하지 않고 더한 일을 했어도 제 자식은 물론 남의 자식까지 엄마처럼 끔찍하게 아껴주는데 멀쩡한 회사에 다니는 당신들은 아휴 자식들이 챙기긴커녕 서로 연 끊겠다 난리니 무슨 직장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론은 당신네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단 거네요. 남을 깔보기 전에 당신들 앞날이나 걱정하지 참 애잔하고 불쌍하네요. 전 자식이나 사돈 전혀 발목 잡을 생각 없으니 이만 남의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날 이후로 위약금을 낼 능력이 없었던 아버님은 회사에서 잘리셨고 요즘 어머님과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신다더라고요. 아가씨네 시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와 저희에게 찾아오셔선 온갖 사내진미와 선물들을 주시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려도 듣질 않으시네요. 그나마 건물을 주겠다, 이사를 시켜주겠다며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시는 건 극구사양해서 그만두시게 만들었어요. 아가씨는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워낙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런 거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하고 여러모로 진땀 빼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저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졌다면 그냥 아가씨네 가족과 저희 가족 간의 사이가 끈끈해졌달까? 저희 신랑이나 저나 예전부터 엄마를 존경했고 사랑했으니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테고 저희 아가씨 또한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저희와 교류할 수 있게 됐으니 좋은 점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아가씨네 시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서부턴 엄마가 왜 자부심을 느끼고 계속 나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새벽에 나가는 엄마에게 응원 한마디씩 건네면서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배웅해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